안녕하십니까. 지난 3강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번 4강에서는 기업의 창업가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창업가 정신과 혁신의 개념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업 창업가 정신은 개인이 기존의 조직과 연계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 내에서 갱신 또는 혁신을 부추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했던 개인의 창업가적 사고방식과 다르게 기업의 창업가적 사고방식에서는 창업가 정신을 개인이 기존의 조직과 연계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의 갱신 또는 혁신을 부추기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처럼 개인과 조금 다르게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는지를 또 동기를 주고, 그리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들을 형성하는 걸 기업의 창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창업가 정신의 과정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략적 갱신, 두 번째는 혁신, 세 번째는 기업 벤처링이 있습니다. 먼저 전략적 갱신은 주요 전략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한 조직의 갱신과 관련된 것을 말해요. 두 번째 혁신은 새로운 것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있어서의 관련된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기업 벤처링은 기업 조직 내에서 새로운 사업 조직의 창출을 이끌어내는 기업의 창업가적인 노력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이라고 한다면 기업 내에서 원래는 스마트폰이라고 쳐볼게요. 스마트폰을 만들다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전화할 수 있게 만들고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걸 출시하게 만드는 과정을 조직 내에서 혁신적인 활동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략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A라고 하는 구조를 A- 또는 A'- 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조직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창업가적 정신 과정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창업가 정신을 발휘했었을 때의 중요한 이점이라든지 또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창업가 정신과 혁신의 필요성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고 뛰어난 경쟁자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통적인 기업 방식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세 번째는 우수한 기업 출신의 비즈니스 창업을 위한 대이동으로, 네 번째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전반적인 욕구 및 긴급 문제들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요 기업들의 구조 조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경쟁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창업가 정신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위협적인 요소 또는 변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창업가 정신을 필요로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기업의 창업가 정신과 혁신의 필요성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벤처 창업의 지위, 인식, 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과,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벤처 캐피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벤처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것을 통해서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독립적인 창업의 핵심 인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 엄청 큰 문제라고 하네요. 자, 이것은 조직은 사내에서 창업가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결 방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의 지원과 그리고 수많은 벤처 창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의 핵심 인재들을 뺏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구성원들을 지키기만에 몰두하는 것이 되거나, 또는 구성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 기업 또는 타 벤처 창업을 하신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몰래 빼내야 되는 이런 나쁜 일들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이는 조직 내에서 창의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많이 해야 하는 뜻인데요. 이 대표적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일부를 디자인 싱킹 과정이나 또는 창의적인 활동 과정에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끔 하는 과정들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러한 조직 문화를 형성을 해서
내부의 커뮤니티에 창의적인 활동하시는 커뮤니티를 만드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위한 10가지 규칙을 한번 마련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혁신 행동을 장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비공식적인 미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실패를 용인하고 학습의 경험으로 활용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혁신을 위해서 혁신을 보상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회사의 물리적인 배치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아이디어들의 기발한 밀거래를 기대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해 사람들을 소규모 팀에 배치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엄격한 절차와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혁신적인 직원들은 보상을 하고 승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10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한번 한 개씩 한번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통해서 10가지의 한번 규칙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혁신행동을 장려하라. 즉, 내부 조직들에게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혁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비공식 미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를 추진했을 때 정기회의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팀 또는 팀을 쪼개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라고 하는 것에 너무 묶여서 계속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수용한 다음에 다양한 학습의 경험으로서 활용을 해서 조직원들이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을 장려해라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과 다섯 번째로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을 보상하라. 즉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이나 또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혁신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배치를 계획하고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회의장 또는 스터디룸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아이디어들 기발한 밑거래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꼭 근무 시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비밀리에 다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딱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팀 단위보다는 소규모에 잘 맞는 팀빌딩을 통해서 팀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회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금 완화해서 하는 활동들을 장려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꼭 보상을 하고 승진시킴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내의 창업가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들이 기업의 사고를 재설계하고 창업가적 환경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서 총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잠재적 혁신가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적 프로젝트에 대한 최고 경영진들의 후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전략적 활동에서의 혁신적 목표를 창조적으로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험을 통한 창업가적 사고를 촉진시키라는 것, 다섯 번째로는 혁신자의 대규모 조직 사이의 협력, 개발을 하라는 것.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실험을 통한 창업가적 사고 촉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사원이 B라고 하는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라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이건 안 돼가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을 때 어떠한 사고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통한 창업가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4가지의 방법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업 내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후원들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그리고 혁신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의 창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장애물도 당연히 있겠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대안이 될 만한 경영활동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를 통해서 한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위기와 비전을 조금 변화시키거나 분위기와 비전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지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아갈 방법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작고 수평적인 조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작은 소규모 팀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작고 수평적인, 즉 뭔가 내부에 관료제처럼 뭔가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실험실을 구성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비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나 비밀적으로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이 기업가의 창업가적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업가의 창업가 정신에 대한 전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략으로는 신중하게 선택된 활동들의 조합을 통해 규정된 경로를 추구하는 행동들을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기업가 정신은 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벤처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요구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말합니다. 즉, 전략과 기업가 정신은 대립관계는 있으나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기업의 창업가 정신은 전략적으로 조직 전반에 존재하는 창업가적 잠재성의 촉발과 집중을 통해서 스스로 재생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며, 접근 방식의 일관성과 행동에 대한 규칙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창업가 정신의 전략에는 중요한 단계들이 있는데요. 먼저 비전의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의 장려, 그 다음 창업가적 풍토를 위한 조직화, 그 다음 기업 혁신을 위한 개별 관리자들의 대비, 그리고 벤처팀의 개발이 있습니다. 먼저 비전의 개발에는 우리가 어느 기업인지 간에 그 기업의 슬로건 또는 우리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움직일 것인가 하는 어떤 비전도가 있는데요. 그럼 비전도 맨 위에 보면은 우리 기업은 지구 환경을 살리겠다, 아니면 우리 기업은 많은 조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처럼 비전에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조직원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사고를 하고 혁신적인 활동과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장려해야 한다가 있고, 창업가적인 풍토를 위해서 조직을 조금 변화시켜서 소규모 조직화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업 혁신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관리자들을 대비시켜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처팀의 개발을 통해서 각각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실험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먼저 기존 비즈니스에 잘 집중한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비즈니스에 잘 집중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혁신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억지로 혁신을 계속 끌어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혁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뭔가 반격하고 더 급진적이 된다. 세 번째로는 반격하고 더 급진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뭔가 내가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분야에 모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분야를 다양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묵살하지 않는다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도 하나의 경험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묵살하지 않고 잘 피드백 받아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기업은 혁신적인 도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업의 혁신 추진 시 고려할 요소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혁신적인 환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흔히 CEO 등 최고 경영자의 직무에서 혁신과 창업가적 행동에 대해 도움이 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서 각각의 종업원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 경영자의 직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많은 경영자분들께서는 또는 해당 직무의 최고 책임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경험 또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는 종업원들이 벤처 개발자 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K그룹이라든지 다양한 CJ그룹 이런 데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들에 대한 잠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벤처링이란 무엇일까요? 장기적인 전망을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제품, 프로세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성장 목표를 수용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인데요. 경영자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하도록 추구하는 조직 내부의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5개의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 5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자율 또는 업무를 재량하는 거, 그리고 보상 강화하는 거, 그리고 시간 가용성을 갖는 것, 그리고 조직의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먼저 기업의 벤처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5가지 요인 중 첫 번째인 경영진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영진들이 원활한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경험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경영진의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율과 업무 재량이 필요한 건 내가 정해진 근무 시간이 아닌 비공식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항상 그 근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업무를 재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무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든지 또는 근무 시간 중에 잠깐 어디 나갔다 와도 된다든지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가 성과가 만들어진다면 정확한 보상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항상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의 가용성 등을 통해서 시간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적인 시간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의 경계를 허물어서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섞이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매우 필요합니다. 기업의 창업가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영역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혁신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장려하는 것. 두 번째는 인적자원 정책의 적절한 통제를 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경영자가 혁신적 프로젝트에 대한 몰입을 유지하는 것. 네 번째로 분석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장려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했다시피 혁신적으로 활동해라, 혁신적인 사고를 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한 교육 또는 환경을 조성해서 혁신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인적자원 정책을 적절하게 통제라고 하는 건 너무 무분별하게 인적자원 늘리기나 또는 무분별하게 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혁신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고 그런 혁신적인 팀을 조성해서 통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경영자가 계속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험되고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분석적으로 A를 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B가 나오겠지? 라고 하는 듯이 뭔가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투자를 통해서 이 인적자원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창업가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적인 팀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새로운 조직의 소유권을 만들고 공유하는 반자율적 자기결정 또는 자기관리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내는 2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리더를 혁신, 챔피언 또는 사내 창업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도 SK라고 하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사내 창업가자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실제 수익 모델화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에 많은 대기업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미래 먹거리 형성하기 위해서 벤처 창업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내부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너만의 아이템들을 한번 1년 동안 실험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기업이 되고 뭔가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 좀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팀을 조성할 수 있는 경영자의 어떤 창업가적인 정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 혁신 훈련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래에 6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매우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창업가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아이디어의 촉진적 과정을 만드는 것. 네 번째로는 혁신적 사고의 장애물과 촉진제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혁신적인 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혁신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업가적인 경험이라고 본다면 앞서서 수마이 얘기했듯이 창업가 될 수 있는 방식 중에는 많은 도전과 시도,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실패에 대한 용인 등등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구성원들에게 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셔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삼성 안에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업이 매우 대두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입니다. 앱을 만드는 팀을 만들어서 우리 이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팀이 있다면 그런 기회와 지원 또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창업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이런 혁신적인 사고는 아이를 촉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사고에 대한 장애물도 마찬가지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이렇게 좋은 인재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인재들을 잘 구성해서 혁신적인 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인 기업의 창업가 정신의 모델로는 이전의 전략과 창업가 정신 연구로부터 이론 기반에 기초하고 있는 것, 그리고 창업가적 활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인지된 실적인 조직 성과에 대한 개인적인 그리고 조직적 수준에서의 만들어진 비교를 고려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혁적 자극제로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의 내적 또는 외적인 어떤 것들을 형성하는 것들이 이런 지속적인 기업의 창업가 정신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네 번째 강의에서는 기업의 창업가적 사고 방식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앞서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기존의 조직과 연계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 내에서 갱신 또는 혁신을 부추기는 과정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처럼 우리가 개인의 기업가 정신도 있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율적인 갱신, 혁신, 기업 벤처링이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다양하게 기업이 혁신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규칙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혁신적인 행동을 장려하는 것부터 혁신적인 직원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승식해야 하는 것처럼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혁신적인 지원과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고요. 이러한 기업의 창업가 정신 전략에는 중요한 단계가 있고 비전부터 벤처팀의 개발에 이어서까지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위험적 요소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기업 벤처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는 경영진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자율적인 업무를 재량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보상과 강화가 있고 시간의 가용성 그리고 조직의 경기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적 경험이 필요하고 혁신적 사고와 그리고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과정, 그리고 혁신적 사고에 대해서 장애물과 촉진제가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혁신적인 팀을 잘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혁신적인 실행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졌을 때 기업은 지속적으로 창업가 정신의 모델을 형성해서 보다 미래에 좋은 먹거리와 그리고 내부적으로 좋은 인적 자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만들어낸 비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4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점점 뭔가 기업가 정신에서 뭔가 점점 내가 기업이 됐었을 때 저런 마인드를 가져야겠구나 또는 저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내부적 구성원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하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본 과정을 잘 생각하셔서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혁신적인 사고를 주고 싶다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적용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